국가원로에 서신 117호 자유를 8차례 외친 문재인 대통령 6.25 기념사의 빛과 그림자. 설득력을 상실한 권력은 이미 실패의 선행 조건을 충족시킨 것과 같다는 의회 권력을 몽땅 틀어진 집권 여당의 막무가내 일당 독조를 향한 어느 정치 석학의 전곡을 찌른 쓴소리다. 요즘 정치판은 싹수 없는 말장난으로 날샌다. 삶의 무게에 파김치가 된 저작거리 남정네들이 막걸리 잔을 부딪히면서 토해내는 넋두리의 한 조각이다. 말투와 색깔은 다르지만 문재인 정치를 그냥 허망한 심기가 진하게 배어 있다는 관점에선 같은 맥락이다. 4.15 총선 이후 기고만장한 친문 실세들이 앞다투어 쌓아 올린 말잔치는 풍성했지만 앞뒤 분간을 온전히 살피지 못한 치기가 넘실거리는 오늘이다. 본디 오만에 취한 말의 성차는 끝내 뒤죽박죽이 되는 법이거늘. 긴가민가한 대통령 문재인표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에 식상한 사람들을 은근히 놀라게 한 문 대통령 발언이 화두검색 윗자리에 떡하니 올랐다. 6.25 전쟁 70주년 식전에서 행한 대통령의 연설 말마디에 확신에 찬 억양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견고한 이념의 틀에 갇힌 문재인의 내면 세계는 결코 입에 올리지 않는 금단의 언어가 존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마음속으로 단단히 동념했던 언어의 사슬을 풀었다. 놀라운 변화다. 만기 친남 4년 차로 접어든 대통령 학습 효과인지 자신의 현대사관에 변곡점을 찍은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언어 행사는 곧장 사적에 등재되어 역사의 장에 각인된다는 사실이다. A4 용지 4쪽 분량의 연설문에 투영된 대통령의 6.25 인식 그 육성 속에 빛과 그림자를 짚어본다. 자유라는 낱말은 문재인 어록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 없는 금지된 언어이다. 집권 초반 2018년 3월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헌법 개정 발의 시한 중 나라 세움의 근간인 자유민주 기본질서 조항에서 굳이 자유를 삭제했다가 덜끓는 여론의 문매를 막고 슬그머니 헌법 개헌 작업을 포기한 사실은 문재인 정권 깊숙이 박혀있는 이념의 알맹이를 투시함에 있어 기묘한 단서이다. 좌파 정권 치하 천덕꾸러기로 내몰린 자유라는 언어가 대통령 입에서 8차례나 언급됐다. 자유의 화려한 부활이다. 일련의 대북 정책이 줄곧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의 관행에서 잠시도 벗어나지 못했던 문 대통령이 반공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동원한 것은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초점이다. 그것도 단색적인 용어에 머물지 않았다. 전쟁의 참상을 극복함에 있어 전후 세대의 투철한 반공정신과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었다고 선언했다. 이 대목은 박정희 대통령을 상징하는 산업화 추진과 새마을운동의 시대적 정당성을 확고한 것으로 풀이한다. 문 대통령의 입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토설된 것도 놀랍다. 세계적인 정평의 수식어인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의 대명사가 아닌가. 문 대통령은 동방의 기적이라는 모호하고도 어설픈 말로 어물쩍 넘겨온 터다. 박정희 흔적 지우기에 매달려 째째한 꼼수도 서슴없이 주물러온 현 정권이다. 세월 따라 바뀌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했던가.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관이 세지평을 응시하는 징후라고 생각한다면 필자의 성급한 과민 탓일지 모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하기 십상인 남북한의 국력 비교를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인상적인 언동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가 넘는다. 남북의 체제 경쟁은 오래전에 끝났다고 잘라 말했다. 끊임없이 이어온 북한의 협박, 막말, 조롱 따위에 맞서 용케 참아낸 문재인의 선제적인 공세 전환은 유의미한 포석이다.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관련 과거 어느 때보다 단호함을 시위한 것은 시기적절한 대통령의 집중과 선택으로 봄직하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 딱히 북한을 검역하지는 않았으나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참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한미 관계를 위대한 동맹으로 승화시키겠다는 다짐의 긍정적인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쉬운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설문 속에서 굳이 그림자를 찾는다면 단연코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야말로 가장 어두운 그림자로 꼽아 마땅할 것이다. 연설문의 태반은 한반도의 평화를 갈구하는 열망으로 채워졌다. 당연한 전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의 화근을 뜨거운 감자춤으로 간주 피해 나간다면 목마른 평화 타령은 한갓 맥폴린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다. 기점사에 투영된 문 대통령 진정성에 심각한 물음표를 던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북한 땅에 묻혔다가 미국을 거쳐 70년 만에 황국한 174구의 전물 영혼을 맞는 행사가 한밤중에 치러진 사연을 애워싸고 불편한 잡음이 꼬리 물고 있는 것도 대단히 짜증스럽다. 장엄한 행사가 보여주기 탁현민 각색의 이벤트 쪽으로 치우쳤다는 비판도 귀담아야 할 대목이다. 특히 국가보훈처 요청으로 KBS 교향악단이 편곡 연주한 애국가 전주 도입부가 북한 애국가의 가락을 고스란히 옮겼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은 결코 허술하게 넘길 수 없는 충격적 사안이다. 기어이 귀책의 현주소를 개야 할 것임을 못 박아둔다. 2020년 7월 3일 국가원로회 상임 고문 정재호 이호군 방송.